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그에 져서 존재와 시간에서 현 존재의 실존은 시간성이다. 시간적 존재의 개념을 규정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모두 시간여행자입니다. 분명히 각자의 유한한 타임라인을 거치는 삶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타임라인을 변경하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미래에서 온 존재를 이미 조우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시간여행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시간여행자는 은폐되어 있는 것일까요? 2021년 나사는 허블 망원경에 이어 제임스 웹 전자망원경을 우주로 발사해 2022년 근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다양한 천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광도까지 측정하는 첨단 장비를 통해 어둠에 묻혀있던 우주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주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식론을 확장한다면 우주와 시간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00년 동안 양자역학 연구에 기여한 위대한 모든 과학자와 철학자, 예술가를 위해 이 영상을 바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간여행과 우주, 블랙홀과 엔트로피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올해는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론 물리학과 다양한 우주론을 포함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부터 한번 극복해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으로 과학 채널이 소개하는 내용과는 분명히 다른 관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흘려듣는다고 해서 시간 낭비는 아닐 것입니다. 로즈웰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타 그레이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 프로젝트 블루북의 1964년 6월 프로젝트 넘버 22067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진위를 판명하기 어려운 영상이죠. 제가 만약 10년 전에 이 영상을 봤다면 흥미롭지만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아주 특별한 이유는 제타 레티쿨리안, 그레이 외계인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기원은 지구이며 진화된 인류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인류가 진화 때문에 너무 못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 대해 주목한 이유는 정부 요원과 제타 그레이의 대화 내용이 염세적인 측면이 있지만 철학적인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상의 진위뿐만이 아니라 그레이의 기원과 답변에 역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Wait, so you know the meaning of life? What's the difference? So you know how the universe is created? So you've seen God? Okay, illuminate us. What happens when we die? There's no death, and we all experience each other's lives, right? Okay, so how was the universe created, and why is it so perfectly made for us? 팬데믹이 시작된 그 다음에 2020년 크리스토퍼 놀란은 생소한 제목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다른 영화를 통해 세상의 비밀에 대해 많이 거론했습니다. 테넷은 시간을 정복해 사건을 조정하는 루시퍼리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넷은 앞뒤가 똑같은 문자로 반복되는 순환을 표현합니다. 이 명칭은 예전 주제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중세시대 고위 마법인 사토르 스퀘어, 아브라함 멀린 스퀘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영화 테넷은 아브라함 멀린 스퀘어 각각의 명칭을 그대로 메타포로 사용합니다. 사토르는 사투르누스, 사탄이자 질량을 가진 모든 입자가 가진 에너지이자 시간 그 자체입니다. 영화에서는 한 인물로 대변되는데 사토르라는 인물은 대립되는 세력 모두에게 핵무기 원료와 무기를 판매하는 세상에 숨겨진 지배자로 나옵니다. 영화 첫 부분에 등장하는 오페라 하우스는 우리가 현존하는 상호적인 자연계를 상징합니다. 로타스는 사토르가 사용하는 물류 창고이자 그곳에는 시간을 역행하는 회전문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레포는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영화는 아레포에 대한 힌트를 심어두었는데 주인공이 사토르의 측근으로 보이는 아레포와 통화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레포와 통화할 수 없다. 아레포는 걸어다니지도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레포는 인간이 아닌 양자적 초지능과 같은 비물질적 존재를 지칭하는 것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테넷에서는 아주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엔트로피의 역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물질, 인버전 기술이 등장합니다. 영화는 이에 대해서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에 대한 언급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전자 하나 가지고 설명하기도 정말 어렵고 까마득합니다. 그저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느껴보라고 합니다. 영화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의 주체는 미래에서 만들어진 기술, 알고리즘을 가진 주인공이었으며 그는 시간 여행을 통해 사건을 조정하고 있다. 영화처럼 시간을 역행하는 엔트로피의 역전 현상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의문을 하나씩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XYZ축의 3차원 공간에 존재합니다. 질량을 가진 입자 혹은 물질 상태의 존재는 이 공간적인 위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치값을 벡터, 특정 위치값에 존재하는 확률을 물리학에서 입자가 방출하는 파동, 즉 파동 함수 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물질 입자가 가지는 중력에 따른 지향성 에너지를 엔트로피라고 정의합니다. 이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합친 차원을 4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유의 엔트로피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거나 그 엔트로피의 방향의 축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차원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력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혹은 빠른 속도,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는 상대적으로 아주 느린 시간을 보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광원에 가까운 속도의 우주선을 타게 된다면 나머지 공간은 당연히 미래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질이 광속을 넘어서는 시간의 역행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엔트로피의 역전, 인버전 기술에 언급된 양전자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은 1928년 디렉 방정식을 통해 우주는 진공 상태가 아닌 입자와 반입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가설을 내놓습니다. 1932년 미국의 물리학자 칼 데이비드 앤더슨은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를 증명해서 193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물리학자 스테판 모로비치치는 물질과 반물질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한 원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945년 미국의 물리학자 아더 에드워드 루아크는 이것을 포지트로늄이라고 지칭합니다. 1951년 MIT의 마틴 도이치는 이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면 빛으로 붕괴되면서 사라집니다. 이것을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최근 과학계는 전자와 양전자가 결합되는 포지트로늄이 바로 우주의 발생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높은 공신력과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존 폰 노이만은 그들의 생애에서 필라델피아 실험과 시간여행, 이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존 폰 노이만은 유대계 출신이자 이성적인 과학자답게 무신론에 가까운 불가지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955년 췌장암을 진단받고 나서 로만 카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말년에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심취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는 올해 크리스토퍼 놀란에 의해 다시 영화로 공개됩니다. Theory will take you only so far. But we have no choice.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자였던 헝가리계 유대인,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였던 데이비드 조셉 봄은 1951년에 양자역학에 있어 가장 역사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양자이론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데이비드 봄의 양자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참여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메카시즘의 돌풍, 공화당의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은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젊은 시절 공산당에 가입했던 데이비드 봄은 맨하탄 프로젝트의 원자폭탄의 정보를 소련에 넘겼다는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가 미 의회 청문회에 불참하자 결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해직되고 1957년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으로 이주해서 연구를 이어갑니다. 데이비드 봄의 양자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는 플라즈마 실험에서 전자의 상호적인 집단적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플라즈몬이라고 부릅니다. 불규칙해 보이는 전자의 유동성에는 실제로 숨겨진 질서가 존재할 것이다. 이것을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가 제기한 주장은 우주는 소립자 파동을 넘어 슈퍼퀀텀 필드로 구성되며 이 안에는 빛보다 빠른 초광속의 입자, 금단의 영역인 아원자의 속성, 인피니트 포텐셜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이 아원자, 아나말론, 파라마누라고 지칭을 하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주 만물의 실제라고 봤습니다. 아원자로 발견된 것이 양전자, 중성미자, 뮤온, 힉스 보손 같은 초소립자입니다. 그의 주장은 발표 당시에 형이상학적이자 초심리학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론은 최근에 다시 두각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봄은 스탠포드 대학의 초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칼 프리브람과 함께 새로운 이론을 장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그램 우주론입니다. 홀로그램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레이저로 투광된 두 개의 순수한 광원은 반사경과 렌즈를 거쳐 피사체의 파동 간섭의 이미지를 필름에 담아서 다시 백색광을 투과시키면 우리의 눈은 착시 때문에 이것을 입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봄과 칼 프리브람이 주장한 홀로그램 우주론의 핵심은 우주 자체가 유동하는 거대한 홀로그램이자 인간의 의식, 신경체계가 인식하는 3차원 공간과 우주를 인식하는 방법이 바로 홀로그램의 착시의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의 관점의 핵심은 외부 물리적 요소가 아닌 인간의 의식, 정신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애덤 리스는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우주가속 팽창 이론으로 201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백색 외성의 폭발 형태인 LA형 초신성의 광도를 측정해서 그 변화에 따라 거리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주의 크기가 가속적으로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연구단의 이용국 교수는 다크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가속 팽창 이론을 반박하는 논문을 2015년 영국 왕립학회지에 발표합니다. 미국의 천문학회는 이 논문을 거부했습니다. 애덤 리스의 우주가속 팽창은 초신성의 광도가 행성의 나이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영욱 교수 연구팀은 그 반대로 초신성의 광도가 항성의 나이에 따라 바뀐다는 실험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애덤 리스의 초신성의 광도 표준화 모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가속 팽창 이론의 전제가 불확실하고 오히려 감속 팽창을 한다는 것이죠. 이영욱 교수의 이론은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헨리에타 스완 리비트가 1908년에 발견한 세이퍼드 병광성의 주기에 부합합니다. 세이퍼드 병광성은 세이퍼 은하의 광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항성의 광도가 주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중요한 발견으로 우리는 현재 항성과 은하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크매터, 다크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진료이자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된 브라운 운동에서 미시 입자의 입자 운동은 분명 물리적으로 감속 운동을 하다가 언젠가는 거의 멈추게 되죠. 우주의 가속 팽창 함수는 미시 입자와 감속 함수와 대립되는 물리적인 법칙이 병치되는 접점에 커다란 패러독스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존 아치볼드 휠러는 우주의 시공간의 위상이 뒤틀리는 특이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존 휠러의 제자였던 휴 에버럿은 입자의 파동 함수는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셀 수 없이 수많은 무한대의 우주가 존재할 것이라는 파동 함수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의 이론을 존 휠러와 브라이스 드윗에 의해 다세계 해석, 요즘 말하는 다중우주론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 질량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 누적되고 팽창한다면 이것은 항상 증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총 에너지는 계속 증가할까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심연은 음의 질량 반입자를 다시 질량 입자로 바꾸어 방출하고 있다.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통해 입자가 음의 질량에 가까운 상태, 반입자를 블랙홀이 흡수하게 되면 다시 입자 상태로 방출할 뿐만이 아니라 블랙홀의 표면 면적을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호킹 복사라고 합니다. 결론은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음의 질량과 입자 질량이 합치면 제로 에너지로 수렴된다. 왜 제로 에너지가 되느냐? 이해하기 어렵죠. 있으면서 없는 것, 반드시 제로 에너지가 되어야 무한 상태가 됩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 이론으로 1974년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되면서 이론 물리학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자, 블랙홀과 호킹 복사는 우주가 반입자와 입자가 결합된 상태로 보는 디렉 방정식을 증명합니다. 데이비드 봄의 주장대로 거대한 우주는 미지의 힘, 숨은 변수 이론처럼 우주 전체가 에너지 총량을 조율하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게 가속 팽창시키는 숨은 질서, 인피니트 포텐셜은 관찰할 수 없는 영역,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에 숨어서 우리를 속이고 우주의 가속 팽창 이론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인간의 의식을 양자론에 부합해 설명합니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 양자는 소멸되지 않고 변화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불가지론적 우주를 여러 가지 가설과 언어적 규정을 하다 보면 결국엔 정신세계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universe is expanding, Without and limit, it's seemingly. accelerating in its expansion, which Accelerating. is important for this whole picture. It Yes. wouldn't work otherwise. And this is this mysterious thing that people worry about. They Dark call energy. it dark energy. Maybe it's just the Einstein's cosmological constant, which is the way I would look at it. But still, we don't know why it should be there, if you like. So I want to say, what's the remote future in this picture? Well, the universe expands. It exponentially expands. And okay, there's black holes lying around which have got lots of mass in them. According to Stephen Hawking, these things will, in the very remote future,
the universe will cool down to lower than the temperature of any given black hole, even huge ones which have a very low temperature. They will evaporate away, get smaller and smaller and smaller, and eventually go off with a pop. That's the pic. Now I'm accepting that. I think that's probably right. Eventually, all the matter in the universe will disappear apart from radiation. 블랙홀은 우주의 총 에너지를 제로로 만들면서 의식 에너지를 물질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근본이다. 양자 파동 방정식에는 시간은 누락되어 있다. 한순간 속에 영겁을 잡아라. 매 순간은 마지막이다. 우리의 인식론을 확장하면 다른 관점의 우주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순간을 타임 프레임처럼 끊임없이 복사해내는 프랙탈이다. 우리의 의식이 질량 입자의 엔트로피의 방향에 따라 프랙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프랙탈 우주가 바로 블랙홀이 질량 입자 방출을 통해 무한하게 생성되는 다중우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의 신경구조, 뉴런이 고도의 초자각성 상태, 다이멘트 트립타민이 폭발했을 때 프랙탈 기하학이나 머신 엘브즈 같은 형태를 관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